2021 메르세데스 벤츠 올투게더 예스 사이언스 과학탐험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주최하고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며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후원하는 과학탐험 3차시 그 세 번째 시간. 여러분 안녕. 우리 과학쟁이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는 줄여서 과린이 여러분이라고 인사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 과린이 여러분, 엉클쌤이에요. 그동안 전기를 잘 아끼고 안전하게 쓰며 지냈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과학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자석아 길을 알려줘란 주제로 생활 속 자석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함께 렛츠고! 첫 번째는 이것은 무엇일까요?로 역시 시작됩니다. 긴 시간은 들이지 않을게요. 네, 이것은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나침판이고요. 언제 발명된 것일까요? 나침판이 처음 거론된 것은 기원전 4세기로 중국 귀곡자의 책에서 최초로 언급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당시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사남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사남을 자석으로 된 국자 모양 지남기를 쟁반 위에 올려놓고 남쪽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세계 최초의 나침반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사진 속 나침반은 같은 방식의 원리를 사용해 만든 중국 한나라 시대의 것으로 현존하는 나침반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 나침반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1세기 초 송나라 시대로 추정되고 13세기경 나침반이 중국에서 아랍을 거쳐 유럽에 전파되면서 유럽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렇듯 지구 역시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침반은 이러한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만든 발명품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자석은 누가 발견했을까요? 자석의 영어명 마그네트의 어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마그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양치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마그네스가 새로 된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갔는데 이 지팡이를 끌어당기는 이상한 돌이 있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고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상한 돌의 이름을 마그네스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명과 관련된 것인데요. 옛날 그리스인들의 소아시아의 마그네시아 근방에서 발견된 어떤 암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발견한 암석에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마그네타이트, 마그네티, 자석철과 이트, 암석을 나타내는 말을 합쳐서 마그네타이트가 끌어당기는 힘, 작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석은 인력과 청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전기나 자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해요. 전기력과 자기력이 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력과 청력이에요. 자기력이 집중되는 장소에는 자기극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자기극으로는 N극과 S극의 두 종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같은 극끼리는 밀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겨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준비해온 만화를 먼저 한번 본 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과 생활. 안녕, 나 알지? 나 자석이야.
난 철로 이루어진 물질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난 어디서 태어났냐고? 난 자연에 있는 자철석이란 광물에서 태어났지. 자철석은 철이 산화된 광물로 덩어리 모양, 알갱이 모양, 층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어. 검은색을 띠며 금속 광택이 있고 광물 중에서 자성이 가장 강한 광물이지. 언제부터 사용되었냐고? 가만히 있자. 나같이 자성을 띠는 광물은 고대 그리스와 중국에서 처음 발견됐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기 1600년경 영국의 과학자 길버트라는 사람이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야. 지구랑 나랑 같은 자석이라니. 지구가 거대한 자석과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나는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게 돼. 이러한 성질을 활용해서 기원전 약 6세기경 만들어진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나침반이야. 이거 말고도 나는 일상생활 곳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 너무 많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 통장 뒷면이나 신용카드 뒷면에 있는 검은색 부분도 자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을 하고, 쇼핑몰 등에서 물건 도난 방지용으로 판매 제품 및 진열 상품에 붙여놓은 태그에도 사용되고 있어. 이 태그랑 출입구에서 있는 도난 방지 장치가 만나면 소리가 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부상 열차도 자석에 밀고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공중에 떠서 달리는 것이고, 물론 엄청나게 센 자석이어야겠지? 여러분 잘 알았죠? 이렇듯 자석은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실험을 하러 가볼까요? 다 같이 외쳐봅시다. Let's go! 자, 지금부터 3차식 과학 키트 안에 첫 번째로 자석을 위한 장난감이라고 써있는 것들을 꺼내서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때 개별 준비물이 필요한데, 풀, 양면 테이프, 가위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키트를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키트를 열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작은 봉지에 있는 거 말고 옆에 두시고, 큰 봉지 안에 들어있는 키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만들 테니까 따라 하시고요. 자석을 위한 장난감 키트를 만들 때의 주의사항은 가위로 오려야 하는 구성품들이 있어서 꼭 조심해서 잘라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학년 어린이들 같은 친구들은 꼭 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확인을 할 텐데요. 구성품은 도로판용 우드락 보드 하나, 손잡이용 우드락 보드 하나, 도로판 도안 한 장, 꾸미기 도안 한 장, 그리고 원형 자석 2개, 나무 스틱까지 준비가 돼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도로판 안에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꾸며보도록 할 건데, 문제는 이 안에 꾸밀 수 있는 집과 건물, 조경, 나무, 자동차들을 다 여러분들이 도안에서 오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전부 다 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2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처럼 같이 오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빨간 자동차 한 대와 파란 자동차 한 대를 준비해서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따라서 천천히, 예쁘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위로 종이를 오리다가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천천히, 너무 예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란 차 완성. 자, 두 번째 빨간 차량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칼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학년은 칼을 이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고학년도 칼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칼은 누가 쓸 수 있냐면 여러분들 센터 선생님들만 쓰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다 종이를 오릴 때도 가위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대의 차량이 완성이 됐으면 두 대의 차량은 그냥 둔 상태에서 여러분들 도로 도안에다가 원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올려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은 미리 오려놓은 것들로 이용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일 차량 두 대는 한쪽에 정돈해서 놓고, 여기에 보면 다양한 건물들과 나무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먼저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119 소방차가 있어야 될 위치에 119 소방차가 있네요. 어떻게 붙이냐면 점선을 접어서 풀을 바르고 (119) 소방서 앞에다가 배치하시면 됩니다. 쉽죠? 다음 경찰차를 한번 해볼까요? 폴리스라고 영어로 써있는 경찰차 똑같이 접어서 뿔을 붙이고 경찰차 있는 위치에다가 갖다가 붙여 놓습니다. 다음 집들 모양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집들 모양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 배치를 하셔도 되고, 도로판 위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또는 비슷한 집과 나무를 찾아서 위치에다가 붙이셔도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선생님은 자동차를, 여기에 보면 P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P가 뭐의 약자냐면 영어로 파킹, 즉 주차의 약자라서 P 라인에다가 자동차
4대를 주차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트럭. 트럭을 가장 뒤쪽에 놓는 이유는 가장 앞쪽에 놓으면 앞에 있는 차들이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트럭을 가장 뒤쪽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럼 차량 크기를 보고 그 다음 큰 차량 크기로 붙이셔도 되고, 나는 그 순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꼭 자동차들은 주차 라인에만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꼭 주차 라인에만 있지 않아도 되고 도로 위에 올라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좀 빨리 돌려볼 수 없나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빨리 돌려보실 수도 있고 천천히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속도로 천천히 만들 수 있게 편집 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손은 뚱뚱한데 잘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이 느리다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을 보면서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가 한 대가 남았어요. 다섯 대 모두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선생님, 도로에다 해도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왜 도로에 안 하셨어요? 저는 도로에 차를 2대를 차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로는 일단 비워놨습니다. 자, 다음은 건물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높은 건물을 그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림이 있지 않은 곳에다가 그냥 자유롭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이 느려서 보는 게 너무 답답하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도를 내서 빨리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제가 하는 걸 보다 답답하시면 편집 기사님이 알아서 예쁘게 편집을 해주실 것 같아요. 나머지 집들도 제가 원하는 곳에다가 자유롭게 붙여봤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도로에다 집을 지으면 안 되나요? 당연히 도로에다가는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도로 안쪽에는 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곳 안에는 절대로 집을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나무,
경찰서 뒤에도 나무를 심어주고, 마지막 수풀은 제일 앞쪽에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뒷면이 보여도 굉장히 이쁘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건물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판을 보드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붙인 도로판을 잠시 옆에다 놓고 우드랍 보드판에 종이 테이프를 뜯어서, 한쪽 면만 뜯어서 사이드 방면에 가장 구석 있는 쪽에 4군데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가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손과 가위를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됐으면 종이를 떼어내 줍니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손가락이 두꺼워서 이게 가장 힘들어요. 오,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것도 한 번에 성공하고, 오늘 컨디션이 좋네요. 마지막 것까지 한 번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구팅이를 뜯은 다음에 종이를 한쪽 끝 면을 맞춰서 천천히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깔끔하게 붙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도로가 여러분들이 건물과 집과 나무와 경찰서와 소방서까지 완벽하게 배치가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었던 차량 2대 또는 1대를 나무 스틱에 고정을 합니다. 나무 스틱에 고정하기 전에 먼저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우리 전 시간에 물고기를 고정했던 것처럼 양면 테이프 위에 자석을 붙입니다. 자, 다음 이 위에다가 자동차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따로 살짝 접어서 양면 테이프를 자동차에 붙인 뒤에
여기에 자석을 붙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자동차는 자석을 앞뒷면 어떻게 붙이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올려놓기만 하면 이 판이 들리운 이 반대쪽에 자석이 앞과 뒤가 같으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이 되면 붙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 붙여서 반대로 뒤집어져 있을 경우에는 밀어당기는 성질,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밀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가 뒤집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동차는 건들 필요 없이 여러분들 자석 스틱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자동차를 붙인 뒤에 이제 도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나요? 왼쪽 도로로 가나요? 우리나라는 오른쪽 도로로 갑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소방서에서 출발을 해서 마트를 지나고 경찰서를 지나서 신호가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멈춘 뒤에 건물을 지나고 이 동그랗게 생겨 있는 부분을 로타리라고 하는데 로타리를 한 바퀴 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착 지점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땠나요? 만드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만들고 나서는 조금 너무 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러면 첫 번째 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바로 다음 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찍찍이 쥐돌이 키트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안에 있는 구성품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동차 바퀴 2개, 바퀴축 하나, 인형 눈 2개, 스티로폼 하나, 하드 스틱 하나, 페라이트 자석 2개. 자석이 잘 안 보이시죠? 종이컵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안 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물품으로는 풀이랑 양면 테이프,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이것도 도안을 여러분들이 가위로 오려야 하는데 말려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다시 돌돌 마셔서 5초 정도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펴주면 좀 평평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날카롭지 않은 가위를 이용을 해서 도안을 모양대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빨간색이 들어있을 거고요. 어떤 학생은 노란색, 어떤 학생은 파란색, 랜덤으로 저희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색깔은 각기 다양하나 모양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오려 볼게요. 오릴 때 이 남은 검정색 종이는 버리면 안 되고 이따가 우리 쥐도리에 수염을 이 검정색으로 만들도록 할 거니까 검정색은 최대한 길고 크게 잘라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잘라 볼게요. 가위질을 서둘러서 도안이 찢어지거나 손이 다치지 않게 천천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학년 어린이들은 잘 못하겠으면 꼭 센터 선생님께 해달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귀 부분을 잘 잘라야 돼요. 동그라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맞춰서 잘 자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치지 않게 자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가위질을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칼로 하는 게 편한데요.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안이 준비가 됐어요. 이 도안의 크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종이컵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양이를 덮어줬듯이 쥐 모양의 도안을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붙여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종이 테이프를 손이나 가위를 이용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위에 하나, 반대쪽 뒤에 하나, 편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강사님, 따풀로 하면 안 되나요? 따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따풀보다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종이 테이프로 해봤어요. 자, 그러면 도안을 천천히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위와 아래의 높이를 맞추고 그 상태에서 종이컵 크기에 맞춰서 돌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처럼 정확하게 못 맞추면 자그만 구김이 보이는데 이 구김은 처음으로 되돌리려면 새 걸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 쥐도리에 눈을 한번 붙여줘 볼게요. 쥐도리의 눈은 종이 테이프를 이용할 필요 없이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란색 종이만 떼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 저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왜 그러냐면 제품들이 다 작아요. 선생님은 손이 이렇게 큰데 만약에 이 종이 테이프를 뜯다가 잘못되면 양면 테이프를 크기에 맞춰서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풀을 이용을 해서 눈을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눈을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다음은 코를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코는 동그란 색깔의 스티로폼으로 붙이는데 따로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코를 붙일 부분에 먼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티로폴로 코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아무리 봐도 쥐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쥐처럼 보일 수 있게 이제 코수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이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이를 가지고 아까 잘라놨던 검정색 종이를 가지고 원하는 길이와 크기로 쥐도리의 코수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개수는 보통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6개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6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이쪽은 노란색 부분이 있어서 떼어내고, 하나, 둘, 셋. 지그재그로 잘라주면 삼각형 모양의 날카로운 코수염 모양이 나옵니다.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양쪽 크기를 맞춰서 비슷한 것들끼리 짝을 이루게 해서 맞춰 놓습니다. 만약에 크기가 너무 크다고 하면 맞춰서 가위로 좀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양면 테이프를 조금 더 잘라서 코 기준으로 양쪽에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양면 테이프를 뜯은 뒤에 양면 테이프를 뜯을 때는 코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셔도 되고 밑에서부터 위로 가도 되는데, 보통 코수염이 위에가 긴 게 예쁩니다. 높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맨 밑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해 보이고 조금은 우스꽝스럽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바퀴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 건데, 쥐도리를 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양쪽 모서리 쪽을 일자로
이 쇠 막대기가 들어갔을 때 일자로 평평하게 들어갈 수 있게 바퀴가 높이 가거나 한쪽이 낮게 가지 않게 정확한 위치를 잡으시려면 종이컵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바로 윗부분을 날카로운 송곳 또는 집에 있는 이쑤시개로 하시는데, 저학년 어린이들은 본인이 직접 하지 마시고요. 꼭 센터 선생님들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길 바라겠고, 고학년 학생들도 할 때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요령은요, 내가 뚫고자 하는 부분에 안쪽에다 손을 집어넣고 뚫고자 하는 공간만큼의 공간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힘을 주고 뚫어주시면 다치지 않고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내가 뚫고자 하는 부분을 잡았으면 그 부분에 양쪽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그만큼의 공간을 비워놓고 가장 끝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쇠막대기를 넣어볼 텐데요. 구멍이 정확하게 뚫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쇠막대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바퀴를 양쪽을 끼워 놓은 상태에서, 바퀴를 낄 때의 요령은 한쪽은 밑에서 살짝 끼워 놓고 이걸로 힘을 주면 손이 아프니까 이 상태에서 반대쪽 바퀴를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양쪽을 맞춰서 천천히 힘을 줍니다. 이 힘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낄 수 있을 만큼의 힘이니까 무거운 망치나 주먹으로 치실 필요가 없이 살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센터 선생님께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힘이 세니까 한 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아요. 왜 잘 굴러가지 않을까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쪽을 잡지 말고 쥐돌이 몸체가 구겨지지 않게 잡은 상태에서 한쪽 면의 바퀴를 천천히 돌려서 구멍을 살짝 넓혀줍니다. 이때 한쪽만 계속하면 헐거워져서 양쪽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을 잠시 했으면 반대쪽으로 돌려서 반대쪽 구멍도 같이 맞춰서 천천히 돌려서 잘 돌아갈 때까지, 여유가 있을 때까지 돌려주시면 이렇게 잘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조금만 더 넓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만 하면 우리 쥐돌이 친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쥐돌이의 머리 정중앙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자석을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석은 어떤 면으로 붙여야 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쥐돌이 머리에 붙이는 면은 N극이든 S극이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먼저 자석을 정중앙에 말고 정중앙에서 살짝 아래로 가게, 이유는 무게가 뒤로 처질 수 있게, 이게 앞으로 처지게 되면 쥐돌이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해요. 이 자석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살짝 뒤로 갈 수 있게 붙여줍니다. 자, 쥐돌이 몸체는 이대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대로 놓은 상태에서 다음은 나무 막대 위에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붙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붙이기 전에 자석을
쥐돌이 머리 위에 있는 곳을 같은 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기면 안 되고 같은 극끼리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밀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밀어내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찾아서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쥐돌이를 움직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한 번에 성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쥐돌이가 쓰러지거나 잘 전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지금 바닥에 깔아놓은 판이 쥐돌이가 움직이기에 울퉁불퉁해서 잘 움직이지 않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매끄럽고 평평한 곳에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우드락을 이용해서 우드락 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선생님이 각도는 잘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쥐돌이가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퀴나 위에 있는 자석이나 어딘가 잘못 균형을 잡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라서 다른 종이컵을 이용해 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건 잘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잘 못 가고 천천히 가고 넘어지던 쥐돌이가 평평한 우드락 위에 올라가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자석을 이용한 찍찍이 쥐돌이 만들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의 과학 실험은 또 어땠나요? 많은 곳에 쓰이고 있는 신기한 자석의 원리를 통해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기억나세요? 요게 선생님이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보다 잘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죠? 여러분들끼리는 친구들과 함께 어떤 찍찍이 쥐가 빨리 가는지 하는 게임도 해보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4차시 네 번째 이야기는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과학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과학에 빠져있다가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